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시즌 3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2부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트레이더들의 매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8강전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과연 어떤 트레이더들이 4강에 진출하게 될지 이 시간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전화번호 023-1511-161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인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부에서 저희 트레이더들 3명을 이제 만나봤습니다. 오늘 8강전 마지막 거래일인데 오늘 시장이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나스닥은 혼조로 네. 갈 것 같고요. 왔다 갔다 하는 네, 현재 네. 흐름이고, 그러니까 최근 추세가 나스닥 일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을 완전히 갱신하고 네. 가고 있는 도중에 한 번씩 이제 흔들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가느냐 마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결국 이어갈 흐름으로 현재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제가 영봉 퀴즈 할 때 그 봉이 좀 중요하다고 했던 네. 봉이 있거든요. 이제 그 봉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은 요 봉인데 그 22시 05분 이 그쵸? 봉인데 이 봉이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네. 윗꼬리를 달아서 반등하는 이제 그런 네.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저희 라인을 이제 항상 미리 그어놓거든요. 다 네. 그어놓는데 현재 그어놓은 상황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고점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또 고가 갱신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 최근의 흐름 자체가 약간 비이성적인 게 그러니까 약간 이상한 흐름이죠.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하고 애플의 주식 분할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네. 주식 분할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이라이트 피크를 우리가 언제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도 이 방송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테슬라 주주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합게임이 하시는 네, 분들 네, 중에. 맞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과연 이 성장세를 계속 지속할까에 대한 거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다음 달 9월 22일 날 배터리 데이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주 목표가 배터리 내재화가 목표예요. 뭐냐면 그걸 발표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LG화학 배터리 의존도를 좀 줄이고 자기들이 직접 배터리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애플이 하고 있는 폐쇄형 그리고 모든 건 다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설계해서 만들어주는 업체들만 주고 거기서 이제 부품만 모아가지고 완제품 만든다 이 생각이에요. 테슬라가 이제 내재화할 때 중국하고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 테슬라가 과연 중국하고 손 잡는 건 좋은데요. 중국은 손 잡다가 시원하게 뒤통수 때리는 네. 국가이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 사드 배치할 때 잘 봤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원래 LG화학이 중국에 많이 납품하고 있었는데 사드 배치한 뒤로 중국이 일방적으로 이제 LG화학 배터리를 기준 미달로 만들어 버리면서 보조금 지급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연 테슬라가 중국을 과연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에 대해서 곰곰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맞아요. LG화학은 사실 그렇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팔아도 지금 물량을 다 못 떼거든요.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물량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LG화학이 이제 선택하고 있는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 이번 하이라이트 피크를 좀 보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계속 출시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게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미 대선까지 좀 이어졌다가 결국 동반해서 꺾이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선이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네. 그게 문제입니다. 대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선까지의 흐름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음봉양봉 퀴즈 진행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5분봉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음봉입니다. 음봉과 양봉 지금 번갈아 가면서 좀 혼조 구간에서 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11시 5분까지 완성되는 봉 기준으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저희가 2만 원 상품권 그리고 리딩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분까지 문자 보내주시고요. 김정철 해설위원은 1부에서도 정답을 맞히셨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대회가 뒤로 갈수록 네. 제가 점점 확률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체 승률로 따지면 나쁘지 네, 않아요. 그쵸? 나쁘지 않은데 일단 저는 지금 어려운 게 11,493.75를 현재 지지받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지받으면 양봉이고 여기 맞고 떨어진다고 해도 볼 수 있는 그런 네. 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음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으로.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음봉으로 예측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1번 양봉, 2번 음봉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11시 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현재 선물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16% 상승입니다. 3,386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8% 상승입니다. 11,48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입니다. 1.8% 하락세입니다. 42.0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로 FX입니다. 0.82% 하락세입니다. 1.176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이 전일 대비해서 이제 양봉으로 전환이 됐다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자, 오늘 만나볼 트레이더 1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트레이더부터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로핏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연결됐습니다. 혹시 지금 또 아까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뭐 지금 진입하신 거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왠지 오늘 MC님께서 네. 진입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저한테 좋을지 안 좋을지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넘어오지 않네요. 이게 좀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저는 사강 지주자가 만약 프로핏 트레이더가 여기서 또 살짝 실수해서 만약 손실이 나면 사강 트레이더 아무도 모르거든요. 안개 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명은 좀 안개 속이지 않게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태프분들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저희 손을 좀 묶어달라고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살짝 좀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게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너무 좀 약간 되게 공격적인 분들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좀 약간 캄다운하는 그런 트레이딩도 상당히 좋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 공격적이진 않거든요. 시청자분들은 소소하게 하루에 10만 원씩 수익만 나도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로핏 트레이더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매매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사실 좀 공격적으로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혹시 지금 아까 나스닥을 좀 보고 계셨는데 나스닥 전략을 아까 좀 주셨죠? 일단 오늘은 좀 매도 우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고점까지 오면은 좀 매도 쪽으로 보겠다 하셨는데 그 전략 계속해서 지금 유효하게 가져갈까요? 네, 저는 그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도를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 이게 매도 추세를 탈 거야 이런 생각으로 500틱, 600틱 보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선절 30틱, 익절은 40틱 이상부터 하자 이런 이렇게 짧은 관점에서 저는 전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매도 우위 전략은 저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 골드는 또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골드 같은 경우가 네. 좀 상당히 요즘에 어렵죠. 어려워요. 골드, 네. 골드는 솔직하게 너무 어려운데 저는 이 해외 선물의 신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제 골드에서 큰 수익을 내고 골드에서 또 큰 아픔을 당하고 골드에서 또 수익을 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해도 지금 대략적으로 뭐 460틱 정도 지금 움직인 상황이거든요. 460틱 정도 지금 변동성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460틱이 우리가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하루에 460틱이 나오지가 않았던 종목이거든요, 골드가요. 근데 저는 추가로도 앞으로 골드가 200틱 정도는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더 추가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골드도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나마 지금 나스닥보다는 조금 우리가 골드가 괜찮은 상황인 게 네. 나스닥은 제가 직전에 보여드렸듯이 거래량이 아직까지 많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전일 거래량에 지금 반 이상 60%까지 네, 거래량이 네. 붙어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이제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이 이제 조만간 이제 수분 내로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관점으로 봤을 때는 골드가 지금 그 19,460달러 이상 단까지 지금 반등이 한번 나온 상황이죠. 반등이 나오고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가 금이 저는 좀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이 저점을 조금 강력하게 그 하향 돌파를 한다기보다는 저점 테스트를 한 번 더 하러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그런 관점을 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좀 하방으로 향하는 거는 맞지만 좀 강한 에너지의 하락은 아니고 지금 오늘의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가는 정도의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또 해드렸고요. 우리 해설위원님은 질문 또 있으실까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달러 인덱스가 네. 오늘까지 급반등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뭐 일봉으로 따지면 뭐 급반등 정도는 아닌데 지금 일봉으로 따지면 뭐 급반등 정도는 아닌데 사실 이제 분봉으로 본다면 네. 사실상 이제 이게 엄청난 트레이더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거든요. 그쵸. 지금 달러 인덱스의 흐름 자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근에 이제 FOMC 의사록 나온 이후로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FOMC 의사록 나온 이후로 달러가 반등 좀 크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어제 하루 쉬고 다시 또 달러 다시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향후 방향성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프로핏 천유 맞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부분 좀 궁금하네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20일, 21일이 우리가 그 단기적 저점은 저는 다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92달러, 92.11달러 이제 수준이었는데 단기적 저점을 다지고 지금 93달러 93달러 중반대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해 있거든요. 위치를 해 있는데 저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96달러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예, 96달러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골드가 그동안 워낙 그 변동성이 크고 다양한 지금 세력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반등도 크고 조정도 큰 상황이지만 골드는 1,900달러 정확하게 1,1900.0까지는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저가를 깨면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사실 네. 근데 전 달러가 네. FOMC 이후로 약간 조금 방향이 약간 살짝 좀 틀었다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FOMC 의사록을 딱 정확히 보면은 네. FOMC 의사록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때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미 연준이 어떤 포인트로 잡고 향후 이제 또 통화 정책을 이제 보고 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일드 관리를 할 때 네. 일드 목표 관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영어 원문을 얘기 드리기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 드리자면 이 두 가지 목표를 원래 미 연준이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안 정했단 말이에요. 안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향후에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 그러니까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바로 땡겨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계속 추가적으로 좀 보고하겠다고 미루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달러를 약간 들어올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의사록 연준 FOMC 의사록을 네네. 우리가 좀 보면은 그 내용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구에 대한 영향력을 현재 달러 인덱스 받고 있지 않나. 근데 이 영향력이 언제까지 받을지는 이제 저도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통 FOMC 의사록에서
엄청 충격적인 발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때 한 이번 주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다음 주 초부터는 또 다시 또 다른 상황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좀 예견된 달러의 반등. 근데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영향을 세게 줄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근데 사실 그렇게 코멘트가 대단한 코멘트는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예. 너무 발작을 네네. 일으킬 정도의 달러 반응이 약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아마 트레이더분들한테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프로핏 트레이더 1부에 이어서 2부 첫 순서로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다시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저희는 캡틴 트레이더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트레이딩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나스닥이 좀 조정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직 뭐 계속적으로 좀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럼 오늘 나스닥은 좀 방향을 아까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하셨죠? 496짜리가 좀 지지를 네네. 해주면 이제 매수세로 매수를 하고, 좀 지켜본다라고 있고 496 돌파 이제 496이 확실하게 지지를 못하고 저항에 부딪혀서 내려온다. 네네. 이러면 이제 좀 눌리는 모습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지금 계속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나스닥 말고 지금 또 어떤 상품 보고 계실까요? 뭐 같이 골드도 같이 보고 있기는 하는데 네. 골드도 역시나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골드 방향성은 이제 트레이더님들 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데 골드도 일단은 저도 오늘까지가 이제 1917 정도까지 오늘 내려올 거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1916.6까지는 와줬어요. 근데 조금 더 무너지면 이제 1910짜리까지도 좀 무너질 것 같고 그 다음에 1910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제 1900 초반대까지도 좀 골드는 눌림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일단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지금 일단 1910 그리고 그 자리가 무너지면 1900달러 초반까지도 보고 열어놓고 좀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매도 진입은 어떨까요? 만약에 지금 예. 오늘 또 1946.2 자리에서 네. 계속적으로 이제 좀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의 이제 46.1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네. 자리가 이제 또 매도로서는 또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좀 하고 오히려 반등을 해서 46.2를 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설위원은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달러 흐름도 좀 궁금해요. 네, 왜냐면 이제 네. 저는 이제 달러 흐름이 제일 항상 네.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번 8강전을 약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연준 의사록이 별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반응을 많이 이게 했어요, 결국은 은근. 달러로 네. 완전히 다시 살짝 반등을 그쵸.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달러도 지금 일단 오늘 오전까지 잠깐 확인을 했었는데 달러는 아직까지 좀 더 소폭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이 상승이 장기간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달러 역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많이 찍어내는 방향 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달러의 상승을 단기적으로 좀 기대하기에는 장기적으로 기대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랑 약간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네요. 예. 사실 저도 이제 급반등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아마 좀 마무리가 좀 어떻게 이번 주까지는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달러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고요. 혹시 5일은 뭐 어떻게 안 보세요? 오일도 일단은 네.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오일도 일봉상에 이제 21선 건드리는 자리를 위주로 일단 41.80 자리 정도까지는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내려왔다가 꼬리만 이제 만들고 다시 올라가주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V자 반등 나온 것만큼 네. 오일이 다시 한 번 더 또 V자 반등을 한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단은 좀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네.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
그냥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단기적인 움직임은 42.48자리 돌파하지 못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또 이렇게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42.48자리를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자리를 좀 주요한 이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매수적으로 좀 강하게 가기는 힘들 거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은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죠? 네네, 아직까지는 지금 포지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 약간 그래도 좀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좀 그냥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약간 그래도 캡틴 트레이더님이 네.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네. 올라간다면 여기 트레이더분 중에 한 이제 올라간다면 가장 좀 라이벌을 생각하는 분 혹시 그런 분 있을까요? 지금 한 1, 2, 3, 4위까지 5위까지도 현재 지금 나와 있긴 한데 지금 박빙입니다. 이렇게 총. 그쵸.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어느 분이 올라올 거고 이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나한테.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라이벌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꾸준하게 원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다 저보다 이제 수익 금액이 다 많으셨던 분들인데, 제가 지금 올라오신 5분 중에서는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제일 적었던 것 같은데, 일단 다 비슷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4강전에서는 이제 누가 좀 더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되 누가 이제 확률적으로 좀 더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좀 바뀔 것 같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수익을 좀 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공격적이되 대신에 공격적인 게 확률적으로 더 이제 승률이 더 높아야 될 것 같다. 그냥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 그럼 일단은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을 다음 주부터는 이제 4강전부터는 좀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4강전부터는 좀 어떤 상품들 주력으로 보고 계실까요? 다 콕 집어서 이렇게 본다라기보다는 네. 그냥 변동성 좋은 상품 위주로 찾아서 한번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고 네. 변호사 좋은 은도 만약에 은이 급등 나가면 또 은이라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만약에 은이 제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은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완전히 이제 상황 가면은 그냥, 좀 스타일 좀 네, 바꿔보실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와는 또 전혀 다른 그런 트레이딩 이 모습을 저희가 또 지켜볼 수 있을 제가 것 볼 때는 이 같습니다. 캡틴 트레이더님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딱 그 지지형 라인들이 이렇게 딱 걸리는, 딱 정확하게 걸리는 그런 상품들이 딱 걸렸을 때, 네. 그때 그냥 아마 좀 공격적인 배팅, 지금과의 배팅과 약간 다른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가지 않을까, 상당히 상황적인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캡틴 트레이더 또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 저희는 다음 트레이더 다시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만나볼게요.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매매 상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방금 전에 한 5,200 정도의 수익을 보다가 현재는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3천에서 5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무섭네요. 그래서 지금 3천만 원, 5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일단 목표 자체는 한 7천 정도 수익에서 끊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천 정도 수익에 끊을까. 사실 이게 골드가요. 이렇게 네. 방금 봉이 살짝 이제 밑으로 눌렸다가 네. 살짝 반등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운데 오늘 목표는 일단 한 7천만 원 정도에서 끊을까라고 굉장히 또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아주 덤덤하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예. 자, 그럼 골드는 더 눌릴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일단 골드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오늘 만약 음봉이냐 양봉이냐를 먼저 이제 큰 틀을 잡아놓고 데이트링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목표가를 만약 음봉이라면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를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 자체가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방송이 끝나면 HTS를 끄고 바로 그냥 퇴근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 나스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나스닥은 제가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고요. 국선 네네. 자체하고 디커플링 발생해서 국선은 많이 빠졌었는데 네. 나스닥이 계속 저도 이제 나스닥을 좀 매도로 좀 먹었던 그 기회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기회를 한 두 번 놓치다 보니까 네. 나스닥은 사실 좀 분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골드 쪽으로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데 1911포인트를 청산가를 지금 취소를 할까 아니면 요거를 반만 털까 요거를 지금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걸어놨는데 네. 많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그 이하로도 빠질 수는 있는데 네. 금일 총가 자체는 1900포인트를 밑으로 하회해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1911포인트에서 절반만 청산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버로 그냥 가져갈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또 이제 내일 장이 끝나고 다음 주가 되어야지 저희가 또 결과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오일은 어제 장에서 오일이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거의 그냥 완전 되돌려 놨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또 하락세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다시 좀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장이 지금 오일이나 골드, 오일을 보면은 이제 증폭 자체가 굉장히 빡세잖아요. 네. 어제 네. 사실 매도를 봤는데 매도를 잘 먹고 한 100만 원 뭐 이렇게 먹고 있다가 네.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쓴맛을 봤어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오일 쪽에서는 조금 운도 안 따라주고 목표가 자체도 자꾸 이제 빗나가다 보니까 네. 이제 오일하고 나스닥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방을 보고는 있는데 조금 손을 대기가 좀 이제 좀 무섭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골드 자체는 어느 정도의 확신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불확실한 골드나 아니면 나스닥은 포기를 하고 골드 쪽으로 좀 집중해서 지금 지금 매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하고 나스닥을 과감하게 제외하고 이제 골드를 네. 집중하시는 약간 전략. 왜냐면 이게 스파이더 트레이더님이 이제 좀만 여기서 이제 잘 하게 되면 이제 누적 수익 리그에서도 좀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끈하게 한번 네. 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뭐 전체 누적 수익 리그는 계속해서 저희가 대회 끝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스파이더 트레이더도 지금 이렇게 계속 또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 전략은 또 이제 다음 주면 일주일이면 이제 저희 대회가 끝나잖아요.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일단은 오늘 만약에 오늘이나 다음 주 초반에 골드가 생각대로만 맞춰준다고 한다면 국내 선물 쪽에서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액 차이가 굉장히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고 하루에 증폭 자체가 뭐 5천, 6천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 쪽만 잘 맞아 떨어져서 수익으로 이걸 마무리가 한다면 다음 주에 뭐 1위도 누적 수익 1위도 좀 노려볼 만하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고 가능하거든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틀 만에 1억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의 상황 또 계속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시 한번 프로핏 트레이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핏 트레이더님. 네. 네, 자, 다시 연결이 됐고요. 지금 아까 뭐 말씀하셨던 전략대로 나스닥은 그냥 계속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고 계실 것 같고 다른 상품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일을 보고 있는데요. 네, 네. 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대응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매도요? 네, 매수. 매수. 예. 말하는 순간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네네. 이제 매수라고 이제 보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패턴적으로 봤을 때 어제와 좀 동일한 패턴을 그려가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오늘 오일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4276 저점 찍었을 때 이 거래량과 네. 그리고 그 다음 대량 거래가 이제 이 11시 우리 42불 때 한번 대량 거래가 터졌잖아요. 네. 네. 그리고는 지금 거래량이 지금 잠기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지금 잠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저랑 통화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크루드 오일이 이 42.29 라인을 돌파를 못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저랑 연결하는 순간 42.29 라인을 돌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잠겨있다가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지금 이 42.29 돌파를 못했던 라인을 돌파를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매수 사인이 저는 들어왔다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랑 42점 보는 방이 좀 비슷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41.45. 네. 이 라인 근처만 오면 무조건 전 매수해볼 생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40.76까지 찍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라인대가 지금 현재 어제 저점 자리예요 또.
어제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41.63 저가였고 오늘 네. 41.76 저가. 그래서 저때는 이쪽 근처만 오면 매수의 매수로. 약간 기운이 스물스물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제와 같은 또 반등이 나올지 지금 일단 여기서 매수로 진입을 해서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드라마틱하게 뭐 43불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오늘 중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저희처럼 대회에 출전한 트레이더 분들 말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수익을 내시는 성향으로 봤을 때는요. 안전하게 조금 청산할 수 있는 위치가 저는 4270 라인 정도? 여기 지금 정도의 매수 들어가 4270 이상단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2.29선 돌파하면서 매수 진입, 그리고 42.70선쯤에서 청산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전략 한번 드렸고요. 우리 또 해설위원님도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근데 질문보다는 지금 나스닥이 지금 방금 일중 고점 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긴 하네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고가 돌파해서 잠깐 잠길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나스닥이 지금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를 막 하고 있는 그 봉에 현재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좀 다시 시세가 약간 죽었어요. 죽으면서 약간 자금의 흐름이 약간 지수나 약간 이쪽으로 좀 오일로 좀 빠지고 있다. 약간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네, 골드. 일단 이 나스닥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1,520포인트에 다가오고 있네요, 이제. 네, 이제 좀 다가오고 있네요. 여기에서 한 번 정도는 매도 대응 우리 시청자분들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손절 30틱 정도 딱 지키시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520선, 아까 520선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고점에서 짧은 매도 전략 아직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520선 근처에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하시고요. 나스닥은 고점에서의 매도, 짧은 매도, 그리고 오일은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520선을 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의사록을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의사록의 이제 주요한 포인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의사록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들 좀 잘 안 보일 수는 있어요.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게 내용이 정확히 보면은 아웃컴 베이스드 포드 가이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캘린더 베이스드 포드 가이던스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웃컴 베이스드 포드 가이던스가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미래 예측 가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돼요. 항상 포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포드 가이던스가 아웃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지표나 이 실업률 관련해서 나오는 이 지표들을 베이스로 깔 건지 아니면 캘린더 베이스드 그냥 우리가 지금 전도표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대로 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못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웃컴 베이스드 보드 가이던스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근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갈팡질팡 해버리니까 이거 뭐지? 연준이 이상한 생각하고 있나? 약간 이렇게 좀 저는 오해라고 보여지는데 약간 뭐 시장에 오해를 준다기보다는 미 연준이 약간 오해를 하게끔 좀 방향을 좀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돈을 막 풀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일드캡스의 타겟스, 이 YCT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약간 일단 미 연준이 부정적으로 약간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드캡 앤 타겟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단 금리를 막겠다는 거예요. 상단 금리를 아예 정해서 그냥 아예 막아버리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책적인 거를 도입을 약간 부정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원했던 거거든요. 상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단을 막아버리는 걸 원했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그러면 달러가 다시
금리를 살짝 올리지는 않더라도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는 뭔가 세팅이 돼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좀 봤다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다만 시장에서 크게 오해하지 않게끔 나빠진다면 추가적인 행동입니다. 행동. 네. 이용이 빠졌는데 행동에 나서겠다는 코멘트까지 같이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률 목표 조정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YCT 순으로 도입할 것으로 좀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 저게 뭔 소리야 하겠지만 요 의사록에는 요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서 최근에 달러가 조금씩 올라왔다라는 그러면서 최근에 약간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미 연준이 약간 돈을 화끈하게 좀 풀 것 같은 느낌이었다가 이게 아니었다는 부분을 좀 약간 시사해준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공개가 됐던 FOMC 의사록까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고요. 지금 프로핏 트레이더가 계속 연결이 돼 있는데 지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20선에서의 이제 오늘 고점에서 짧은 매도 전략 주셨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조금 더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529선까지 지금 올라갔는데요. 이 상황에서의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갈까요? 계속 그 전략으로 유효하게 가져갈까요? 아니요. 520선을 돌파하면서 네. 그 30틱 이상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나스닥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예상으로는 나스닥이 우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거래량을 저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거래량적으로도 나스닥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나스닥은.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게 우리가 추세대로 가자면 매수를 보는 게 당연히 다 맞는 일인데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매수다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하게. 지금 이 신고가에서 어느 수가 매수를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양반에다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매수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매매로서는 개인들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예. 지금 이렇게 돌파해서 매수 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보고 사실 쉽사리 손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저희 일반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일단 좀 계속 좀 관망을 할까요? 네네, 관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은 다시 좀 관망 쪽으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좀 슈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고가를 갱신해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양방향 모두 좀 진입이 어렵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아까 캡틴 트레이더는 이 돌파 매수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캡틴 트레이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까 나스닥을 11,496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496선 돌파 시에 매수, 그렇지 못하다면 매도하는 전략 들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매수 진입을 했을까요? 아니, 따로 지금 요 돌파하는 순간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가지고 네. 지금 진입을 못했습니다. 사실 혼나가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다가 네, 걸어놓고 좀 기다려볼까 하다가 네. 너무 횡보가 너무 심하게 나오길래 조금 그쵸. 눌렸다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따로 걸어놓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 사이에 바로 지금 이렇게 돌파가 되어버렸네요. 지금. 네. 근데 이럴 때 타이밍이네요. 중요한 게 뭐 아쉽다고 뒤늦게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제가 그쵸. 봤을 때는 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놓친 자리는 또 언제든지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잘하는 트레이더 분들의 보통 특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돌파하면 놓쳤어 다시 빨리 들어가. 계속 막 맞아요. 누르다가 다급하게. 잘못 눌러요. 잘못 눌러서. 근데 우리 캡틴 트레이더가 네. 대부분 수익 거래 청산을 했지만 손실 거래에 나왔던 건 사실 그 HTS가 있지 않아가지고 주문 실수 나온 게 손실이 났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감안하면 캡틴 트레이더가 얼마나 신중한 트레이더인지는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좀 생각을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또 트레이딩 하면서 이야기 나눠본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매매한다라는 거를 좀 아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돌파했던 시점에서 매수 진입은 못했는데, 이후에는 좀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146이네. 일단 한 550 일단 50 단위로 끊어가지고 50포인트 단위로 끊어가지고 한 550 그 다음에 11,600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11,550 정도 자리에서는 한번 또 저항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내려왔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524자리 이제 전 고점이 되는 자리였겠죠. 524자리를 좀 눌러주는지를 좀 확인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눌림을 좀 확인을 하자. 그럼 이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거는 좀 단기적인 전략일까요? 네네네, 그렇죠. 이제 11,550 단기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간다면 다시 또 11,600 이렇게 50포인트씩 네. 끊어보면 이제 위쪽에 자리가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맞습니다. 이제 예상치로만 일단은 포인트 50포인트씩 끊어서 네.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또 지표 발표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제조업 PMI도 예상치보다는 좀 좋게 나왔고요. 예상치 제조업 PMI가 53.6으로 어쨌든 50을 넘어섰고 이전치보다도 또 회복이 됐고요.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온 부분이 있고 또 기존 주택 매매가 또 상당히 좋게 나왔네요. 586만 건 가량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지금 지표에 있어서의 영향은 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준 영향력이 결국에는 좀 지표의 영향력이 아닐까. 물론 조금 뒤늦게 이제 좀 돌파를 하기는 했지만은. 네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지표 발표를 할 때 보면, 보통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발표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번에도 좀 지표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좀 안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지표 발표 후에 조금 늦게 반응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캡틴 트레이더님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지표 발표 잘 나와서 그때 그 자리에서 이제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었는데 행보가 길었어요. 행보가 예. 갑자기 거기서 행보하더니 네, 잠깐 네. 자리 빌 때 그때가 이후에.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분명히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 반응이 네. 막 갑자기 한 템포 늦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라서요. 우리 시청자분 또 이런 장 트레이딩 특징이 있다. 네. 이런 걸 좀 감안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시장 상황이 계속 너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이럴 때 또 저희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캡틴 트레이더는 여기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스파이더 트레이더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트레이더님. 네. 네. 자, 지금 골드가 다시금 조금씩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오늘 뭐 마감할 때까지는 계속 지금 매도는 홀딩을 하실 거죠? 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2,500 정도 수익이네요. 그래서 계속 홀딩할 생각이고요. 어차피 데이 트레이딩 자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분봉을 상대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에는 좀 힘든 매매예요. 그래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쌍바닥 지지를 이제 한번 확인을 새벽에 한번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계속 아래쪽으로 좀 홀딩 중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계속 뭐 하방으로 보고 좀 홀딩을 하실 계획인데 또 지금 상황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골드 자체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증폭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네. 200틱,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계약수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거의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 지금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의 계약수가 작게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를 뭐 한 20분의 1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이 버틸 수 있는 어떤 증폭의 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몇 점을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증폭 자체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자칫 들어갔다가 굉장히 이제 어떤 손절만 단타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만 툭툭툭 따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아까 프로필 전문가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골드라든가 오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지수를 봤을 때 네. 오늘은 좀 매매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일반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증폭 자체가 좀 감당이 안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힘든 장이 될 수 있겠다.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니까 오늘은 쉬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우리 해설위원님 또 하실 이야기 있을까요? 요즘 이제 골드나 오일 같은 경우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오일이 네. 어제 이제 한번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 나스닥은 신고가 갱신해서 사실상 트레이딩 여건이 좋지 않는 상황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밑에서 내려오면서 크루드 오일이 조금 괜찮았다고 좀 보고는 있었어요. 네. 근데 왜냐면 오늘 베이커 유주 시추공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시추공수만 추가로 또 줄어든다면 골드는 저점 다지고 올라올 수 있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베이커 시추공수 오일 매매하실 분들 좀 밤까지 새벽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아니면은 지금 매매하기는 좀 쉽지 않은 약간 갇혀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제 유로가 조금 이제 저점으로 밀려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유로 트레이딩이나 이런 쪽 트레이딩으로 좀 바꿔보시는 전략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요.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참 이 부분이 좀 참 안타까운 부분은 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구리가 사실 어제 그제가 제일 고점이었어요. 그래, 엄청나게 맞아요. 밀려오기 예, 예.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구리 같은 경우도 좀 매매하기 좀 쉽지 않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저는 이 구리 때문에 사실 이 8강전을 네.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어. 제가 봤을 때는 구리에서 뭔가 사건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네. 우리 끝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8강전 그다음에 전체적인 누적 손익도 스파이더링도 마찬가지고 이 네. 골드의 트레이딩에 따라서 누적 순위가 바뀔 거기 때문에 그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관전 포인트로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앞서서 구리도 이야기하고 또 유로 같은 경우도 또 살짝 짚어주셨는데, 그럼 혹시 우리 스파이더 트레이더는 유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유로 쪽은 아예 관심이 끄고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일단은 변동성이 지금- 별로 없거든요. 일단은 유로는 저는 천천히 무심하게 가서 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네. 증폭이 제가 오늘 볼드를 선택한 이유도 네. 증폭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증폭이 크다라는 거는 수익과 손실이 클 수 있다라는 얘기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막 그 말도 맞지만 결과적으로 대회 1등이 어떤 목적이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강한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한 게 없어서 골드 쪽만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확실히 좀 이 대회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보이네요. 대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네.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래서 골드 좀 이 진폭이 큰 골드 위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드리면서 스파이더 트레이더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프로핏 트레이더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프로핏 트레이더님. 예. 네. 자, 이제 거의 저희가 또 마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상황 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뭐 일단은 나스닥 제가 말했던 네. 11,520포인트로 다시 또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고 예. 있는데 여전히 나스닥은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금일 내가 조금 저녁 늦게까지 새벽 시간까지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 있으시다면은 저는 지속적으로 오일 매수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오일 매수 대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보는데. 비슷한 생각이시네요.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조금 아주 짧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42.10 라인이 손절 라인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나는 조금 뭐 분할 매수로 어느 정도는 조금 홀딩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저점이 저는 이탈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 기조가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저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호가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네. 좀 평단을 낮추는 전략으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베이컨 유주사 최고 장미수가 새벽 3시 정도에 있죠. 네. 그 결과 발표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결과 발표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43불 이상대로 드라마틱하게 못 간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크루도의 많은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항공유도 상당히 중요해요. 네, 항공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지금 상황 보시면 알지만 인천공항도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평등 비현 상황에서 항공유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크루드 오일이 43불, 44불, 45불까지 크게 가져가지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매수 기조로 대응하시되 42불 후반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하셔야 된다. 매수 보셨던 분들도 네. 저는 그런 약간 그 기조로 오늘 매수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뒤쪽에 지금 실시간 그 손익창이 네. 좀 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이 볼 왼쪽 수 차트를 있을까요? 잠깐 치워버렸으면 네. 좋겠네요. 예, 손익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지금 현재 빨갛네요. 986만 원. 어. 980면 거의 이제 우리 누적 손익과 뭐 비교해 보시면 아마 네.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좋습니다.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좋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한 부분이요. 네. 통화를 빨리 끊어야 될 게 계속 지금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싶습니다. 매수면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빨리 이제 종료를 하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 트레이더들 여기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당첨자 발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상품권 받으실 두 분입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099둘님 그리고 2917님 이렇게 두 분이고요. 이어서 무료 리딩 이용권 받으실 네 분입니다. 7579님, 5838님, 1104님 그리고 8209님 이렇게 네 분입니다. 역시 수령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해설위원도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다음 주 4강전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네, 4강전은 일단 똑같이 8강전과 똑같은 룰로 4명의 트레이더가 3일간 월화수 3일간 이제 트레이딩 하고요. 목요일 날 그 결과가 이제 나와서 네. 대망 결승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좀 3일간 얼마나 쥐어짜서 매매를 하는지를 네. 한번 우리가 보면 상당히 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시즌 1, 2 때 가장 클라이막스가 항상 4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4강을 그렇죠.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해설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요일 2시간 또 꽉 채워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